네,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6% 하락한 197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부담감,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이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가중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 들어서 조정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052억,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40억, 선물에서는 1775억 정도의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매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파는 물량들을 다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자꾸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힘을 잃어버리는, 매도의 물량은 많지 않지만 받아주는 주체가 하필이면 개인이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히 전기전자 쪽도 그렇고 보험, 유통, 금융, 철강, 기계, 증권, 섬유, 의복, 건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약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주를 사서는 수익이 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포인트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6월 하반기 브렉시트가 좀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아래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좀 공격적인 베팅을 해서 저점을 좀 잡아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더 옳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는 짧게 스윙 관점으로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 넘게 또 빠졌다가 장 막판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코스닥도 딱히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700포인트 위로 좀 안착은 했지만, 올라섰다가 다시 무너지기는 했지만 한 번 정도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번 정도 쿵 하고 내려온다면, 오히려 이 밑에서 650포인트 하단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고, 오히려 툼에 나오고 급락 나오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고 종목을 많이 하기보다는 한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그런 종목들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서 오히려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현금을 밑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 테마주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이제 신공항 관련 주들, 세우글로벌이 대장이죠. 세우글로벌도 급등 이후에 쭉 장 막판에 좀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고, 두올산업이라든지 동방성기,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는 파동을 강하게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자꾸 지금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화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파동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쪽 지금 이제 움직일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테마주들이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고요. 테마주는 말 그대로 그날 흐름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오히려 6월 24일 날
6월 24일날 신공항 그 부지에 대한 그 결과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되지 않는 곳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런 그 신공항 관련주들을 추격 매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성으로 보시고 하루 넘겨서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그날 매수 매도 처리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그 신공항 관련주들 그동안에 좀 관심을 보이고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 이쪽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른 쪽 테마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도 괜찮고요.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파동, 순환 테마에서의 한 번 정도 들어주는 탄력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OLED, 한동안 좀 쉬어가고 있는 이 OLED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VR 관련주라든지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이런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탄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시장에서 치고 간다라고 해서 쫓아붙기보다는 오히려 연속성, 한번 치고 나서 다음날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날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치고 빠지고 다음날 또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좀 옮겨서 타는 그런 매매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